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요즘 일제 강제징용 문제로 한국과 일본 간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일제의 강제 침략에 있는데요. 올해로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누군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울산의 방어진, 일제 침략에 맞선 독립운동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방어진에 오면 항상 네. 이국적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그 예, 이유가 예. 있을까요? 그렇지. 이게 이제 옛날 일본 사람들이 살던 적산거리라고 그러잖아요. 해방전에. 적국의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예. 적산 가옥이라고 하는군요. 예, 옛날에는 예. 이 거리들에 어떤 상점들이 자리했어요? 혼자 전부 다 저기 오카야마 상점이고 여관입니다. 여관. 여관, 요 단합에 자파점. 파점도 있었고, 있고. 그다음 뒤에 이게 여관 장수탕이 있고 그다음에 저 약국도 있고. 약국도 있었고, 그것도 약국이라고 약국 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요. 뭐 그 외에도 상점이 많아요. 저기 들어오는 저거는 과자점이고 공익사는 과자점이고 요 집도 이제 그 옛날 자파점이었어요. 유명한 자파점. 방어진 적산가옥거리에서 신선한 지난 역사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 주재소가 있었다고요? 예, 바로 뒤가 요 주재소 자리이게 됩니다. 주재소. 뭐 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순사들, 그 일본 순사들, 그 또 조선인 순사도 일부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그 순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한 2, 30명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동면 지역에, 방어진 지역에 이제 그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참 많았어요. 그 잡혀간 사건들이. 그 말하자면 이제 울산 적색 사건이라고도 있었고, 그 30년대. 그 다음에 이제 또 메이데이 사건이라고 도 있었고, 네. 메이데이 사건. 어떤 또 사건이었죠? 메이데이, 5월 1일 날 메이데이 사건이라고, 그 노동절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울산 청년 동맹 사건, 특히 동면 청년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초코 소년단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 사건 때 그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이 잡혀와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왜냐면 자백을 잘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하실이나 이쪽에 저 안에서 뭐 때리고 그 소리가 그 비명 소리가 여기 다 들렸어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또 고문하는구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당히 악명이 높았다. 말하자면 이 동면 방어진의 조선 총독부 같은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이곳에서 고문받으며 신음했을 독립운동가들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동구에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역사적 장소가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예, 예.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활약하셨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대표적인 인물이 있을까요? 그렇죠. 많죠. 뭐 인물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서진문 의사, 그분 서진문 의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구의 화정공원입니다. 이곳엔 독립운동을 하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의 무덤이 있는데요.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이제 화정공원이라고. 화정공원. 이 화정동 안에 있는 공원인데 야산이잖아요. 네. 원래 이게 이제 그 달성서시의 그 선산입니다. 선산. 아,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 그 서장군, 서인충 장군 후손들이 되는 그분 중에 이제 우리 서진문 선생님 묘가 여기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아니 이게 묘입니다. 정말 조용하기만 한 이 동네 작은 공원에 예. 이 서진문 선생님의 묘비가 이렇게 있네요. 이분이 원래 이제 출생이 1900년이라고 그러고 1901년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리 1928년에 별세했습니다. 그러면 29 정도의 나이에 서거했단 예, 예. 말인데요. 예, 정말 이 그렇죠. 못다 핀 꽃 한 송이란 말이 정말 절로 나오네요. 예, 그렇죠. 이분이 이제 그 노동운동. 네. 그러니까 현재 공식적으로는 이제 노동운동을 하다가
그 이제 일본에서 이제 가나카와 학교 요코하마에서 이제 별세를 하셨어요. 네. 그 순국하셨는데 그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노동운동으로 위장된 포장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네. 저항운동을. 그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노동운동이나 사회주의 운동은 합법적이었지만 뭐 조선 독립을 외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고문당하고 네. 아주 큰 예. 일을 겪으셨겠죠. 뭐 그렇죠. 막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네. 네. 그래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노동운동을 했는데 죽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서진문 선생. 일설엔 일왕 암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고도 전해집니다. 당시에 그 지금 남목 초등학교인 그 동면 저 보통학교를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뭐 보성학교 선생을 하면서 그 이분이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독립운동을 막 고치를 시켜가지고 이분이 그 잘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방언주저에서 나와가지고 그래 이분이 이제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일본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하려고 보니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쵸, 더 하면 그건 험난했겠죠. 또 어렵죠.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일본 사람들과 같이 노동운동 하면서 뭐 사실 일부 사회주의 운동도 조금 했어요. 하면서 그때 그 이분들이 그 조선의 노동자들 다 모아가지고 노동자들이 총 리더였습니다. 이분이 뭐 강연회 같은 거 하고 한 수백 명이 모였어요. 막 그 또 일본 그 노동계에서 이분을 알아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인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 독립운동 사상을 고치하고 저항운동을 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지금 일본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6월이 1929년 1월에 봉환이 됐을 때 여기 많은 방언인 사람들이 나와서 참 우리 참 울산의 윤봉길이라고 그랬어요. 심선 윤봉길. 그때 약 2km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그 초상 이 매장하는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여론을 얻고 사람들이 비록 표현을 안 하지만 네. 그것이야말로 진짜 저항운동이고 우리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다. 그 다 인식을 한 거죠. 호학 양성으로 독립운동을 한 분도 계십니다. 바다가 쫙 보이는 이 동네는 어딘가요? 이건 이제 일산 마을입니다. 일산집 마을이라고 그러죠. 이 동네는 이제 그 동구 쪽에서 제일 옛날 큰 전통 마을입니다. 가장 큰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성씨도 많이 살고, 이건 이제 성세빈 선생 네. 생가라고 적혀 있네요. 예, 그렇죠. 이제 성세빈 선생, 그 이제 보성학교 설립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성학교 설립자 성세빈 선생.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당시에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초까지 이제 그 우리 민족운동 지도자입니다. 그 당시에 울산의 그 저항운동, 그 참 독립운동을 막 지도하다시피 이끌어 가신 분, 뭐 그런 분입니다. 그 대단히 훌륭한 분이고, 이래 판단력도 정확하고. 어떤 활약을 하셨죠? 그 이분이 첫째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세웠고 그렇죠. 우리 보성학교 세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신간에 있죠. 신간에 신간회 많이 신간회라고 들어봤어요. 이제 그 당시에 그 1927년부터 31년까지 우리 그 민족운동을 지도하는 전국적인 그 조직입니다. 맞습니다. 전국 네. 170개 조직에 음. 수만 명이 쏟겨 있었는데 그걸 이분이 설립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울산에 그 이제 그 여러분 두 분하고 같이 설립을 했는데 그런 업적이 있고 또 이분이 이제 그 당시 청년의 활동, 이 동구의 문화 활동,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을 이분이 지도를 했습니다. 성세빈 선생의 생가는 생각보다 소박한 집이었는데요. 막내 손부가 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뭐가 많네요. 반갑습니다. 와. 아유, 그래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우리 선생님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성세빈 선생님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제일 막내 손부 며느리입니다. 그래 되시는구나. 네네. 우로 형님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예. 그럼 생전에 그 성세빈 선생을 보신 적이 예, 있는지요? 할아버지는 못 보고 앉아. 할머니. 할머니를 제가 시집 오니까 84인가 요런데 예. 한 10년 모셔서요. 집 벽에 걸린 사진 액자에서 설립자 성세빈 선생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강단 있어 보이지 않나요? 서생 선생님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생전에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예, 뭐 저쪽에 할머니가 늘상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여기 밖에서 학교 저거 앉아 허가 저쪽에 밭하고 콩밭 이런 깨밭을 앉아 허락해가 학교 그거 하려고 근 2주를 밥을 안 잡숫고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빌었답니다. 그래 학교 하도록 부지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할머니 말씀은 한 2주 넘어 동안 계속 앉아 뭘 안 잡숫고 밖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아들 죽이겠다 해가지고 앉아 허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뭐 한 600평이든가 하여튼 이런데 보성학교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울산의 인물들이 성장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다 그렇게 기부하면서까지 보성학교를 설립하신 이유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이 동네에 이제 문명인들이 많아가 누민테 멸시받는 거 그런 게 싫어서 어쩌든지 한 사람이라도 그를 더 그게 해가 그게 그거 한다고 정말로 일산 해수욕장 바닷가 보성학교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기입니다. 이런이 다 저 보성학교 자리입니다. 아, 터는 지금- 이렇게 남았구나. 야, 이쪽은 운동장 쪽이고 네. 학교 건물은 이쪽에 위에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보성학교 자리. 지금 보다시피 저 우리 성세빈 선생님 그 공직비가 있잖아요. 네. 저게 바로 이제 그 한번 가봅시다. 가볼까요? 야, 이게 바로 송덕비다. 지금 요 송덕비라고 돼 있죠. 이 송덕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20여제 학교 호지라. 20여년입니다. 20년 동안 학교를 보호했도다. 그 다음에 뭐 열마 불교요 원본 우천이라. 그래서 발고 닦아서 갈고 닦는 것을 게을리 않았고 그 어떤 근본을 우리가 하늘처럼 이래 참 지니고 있었다. 성세빈 선생의 정신을 잊지 않고 제자들이 세웠는데요. 그 뜨거운 독립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울산 동구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선생님, 이분들을 저희는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아, 그렇죠. 요즘 같은 시국에는 뭐 절대 우리가 꼭 절실하게 이분들의 노고와 행적을 잘 알고 막 이래 배워둬야 됩니다. 비록 그분들이 뭐 일단 사회주의나 노동 쪽에 기울었지만 이분들의 진실한 마음 깊은 곳에는 참 민족, 우리 참 나라 사랑 이게 가득했다. 이런 걸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억함으로써 오늘의 어려운 우리 울산의 시국을 헤쳐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울산 동구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본 하루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 말고도 아직 빛을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